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남은 밥을 다시 데워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볶음밥 증후군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농담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식중독 증후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볶음밥 증후군은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 균은 밥이나 파스타 같은 전분질 음식에서 잘 자라며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단순히 다시 데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포자 형태로 살아남아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에 오래된 밥을 다시 데워 먹으면 식중독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볶음밥 증후군의 증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섭취 후 몇 시간 안에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루 이틀 내에 회복되지만 심한 경우 탓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밥을 실온에 두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제과연료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즉, 문제는 세균 자체보다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남은 음식은 반드시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실내 온도가 32도 이상이라면 1시간 이내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얕은 용기에 담아 빠르게 식힌 뒤 냉장고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먹을 때는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73.8도 이상으로 한 번만 제대로 데워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했더라도 이틀 이상 지난 음식은 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남은 밥을 계속 먹곤 하시는데요.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볶음밥 증후군은 이름처럼 볶음밥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파스타, 국수, 심지어 일부 소스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분질 음식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은 식히는 과정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큰 냄비에 담긴 밥이나 면은 내부까지 식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사이 세균이 증식하면서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조리 후에는 반드시 소분해서 빠르게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냉장고에 넣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상태로 바로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 다른 음식까지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상온에서 식힌 뒤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시 데우면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볶음밥 증후군은 바로 그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남은 밥을 데워 먹고 식중독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 증후군은 흔히 가벼운 위장염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은 밥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온에 두었다가 다음날 먹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볶음밥 증후군의 위험을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반복되면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남은 음식은 빠르게 냉장 보관하고 오래 두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볶음밥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식 후 포장해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온에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세균 증식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따라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볶음밥 증후군은 이름은 재미있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식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볶음밥 증후군, 이제는 두렵지 않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